안녕하세요, 박미수 박사입니다. 오늘은 여름철에 균형이 깨어지는 두 가지 호르몬이 인지기능 저하, 근육 감소와 가을 비만을 부른다, 이런 주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에 접어들면서 다른 사람에 비해 유독 살이 쉽게 찌고 기억력이 더 감퇴했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여름철 두 가지 호르몬의 균형이 다른 사람에 비해 심각하게 깨어진 사람들인데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번 여름을 잘 보내야 이번 가을에 접어들었을 때 우리가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겠죠. 여름철은 무더위, 장마, 열대야 등으로 인해서 생체 리듬이 깨어지기 쉬운 계절입니다. 생체 리듬이 깨어지면 가장 타격받는 핵심 호르몬이 두 개가 있죠. 이 시기를 무탈하게 잘 보내는 사람들은 이 호르몬 두 개를 잘 관리한 사람들이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이 호르몬 관리에 실패하신 분들입니다. 따라서 여름철에 균형 잡힌 생체 리듬 사수를 통해 2대 호르몬을 잘 관리하는 것이야말로 1년 건강의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제가 말씀드리던 두 가지 호르몬의 균형, 지금부터 체크해 보십시오. 잠을 자는 밤 동안 우리 세포는 재생되고 낮 동안에 쌓인 피로물질들은 제거되며 호르몬은 다시 일할 휴식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기에 하루 일과 중 가장 긴 시간이 잠에 할애되어 있는 거죠. 잠을 어떻게 자느냐에 따라 우리의 건강과 노화가 선택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을 잘 자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건강과 수명을 결정하는 두 가지 호르몬이 잠을 자는 동안 생성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대로 된 잠을 자지 못하면 체온이 저하되고 신체 에너지가 과도하게 소모되는 것을 이야기해서 피곤, 집중력 장애, 진압력 장애, 행동 장애는 물론 여러 정신장애까지 일으키게 됩니다. 더 나아가 심혈관 질환의 발생률을 높이고 사망률도 증가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양질의 잠을 자는 것입니다. 그래야 밤에 분비되는 호르몬의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데요. 그 방법을 지금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포재생 호르몬, 회춘 호르몬, 성장 호르몬을 술술 분비되게. 잠자는 동안 분비되어 우리 몸의 세포재생과 가장 밀접한 연관을 가진 호르몬이 바로 성장 호르몬이죠. 갱년기 시절이 지나면서 개인차가 가장 두드러지고 생체 기능을 가장 많이 좌우하는 호르몬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 등의 성호르몬과 더불어 바로 성장 호르몬입니다. 성장 호르몬의 경우에는 사춘기에 가장 많이 분비되다가 20대 이후에 매 10년마다 14.4%씩 감소해서 60대가 되면 20대 50% 이하로, 70대가 되면 20% 이하로 감소하게 되는데요. 성장 호르몬은 평생 분비되며 개인에 따라 줄어드는 속도 차이가 매우 큽니다. 성장 호르몬이 줄어들면 빨리 늙고, 성장 호르몬을 제대로 유지하면 젊음을 오래 간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성장 호르몬의 중요한 작용 6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노화 방지 효과로 피부를 젊게 하고 신체를 강인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세포 재생에 관여해서 신체 활력과 기능을 강화시킵니다. 세 번째, 뇌기능을 재생시켜 기억력 감퇴를 막고 인지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네 번째, 성호르몬 분비를 활성화시켜 성기능 재생과 성기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신체 재생에 관여해 근육과 관절이 강해지고 지방이 줄어들어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입니다. 여섯 번째, 피부 재생을 촉진시켜 피부가 탱탱해지고 젊어집니다. 자, 성장 호르몬 분비를 좌우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 성장 호르몬은 잠의 깊이와 관계가 깊습니다. 즉, 제대로 된 깊은 잠의 유지 시간이 있어야 성장 호르몬이 건강하게 분비되는 거죠. 성장 호르몬 분비는 대부분 밤, 특히 수면 중에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수면의 질과 양이 부족할 경우 성장 호르몬 분비가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잠을 잘 못 자게 만드는 불면증, 코골이 등 모두 생체 나이를 더 넓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일본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하루 5시간 이하로 잠을 잔 사람들이나 수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충분한 잠을 잔 사람들에 비해 보통 파동성으로 분비되는 성장 호르몬의 최대 분비 시기가 생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수면의 양보다는 수면의 질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 또한 잊어서는 안 되죠. 10시간을 이불 속에서 뒤척이는 것보다는 1시간을 자더라도 제대로 자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켜야 할 원칙은 졸릴 때 자는 것과 낮에 졸거나 자지 않기입니다. 졸릴 때만 잠자리에 들고 10분 이내에 잠이 오지 않으면 주저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는 것이 좋은 잠을 자기 위한 습관입니다. 배가 많이 고프면 잠이 오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자기 전에 복합당질로 간단하게 허기를 채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바나나는 복합당질과 신경을 안정시키는 칼륨, 마그네슘 등이 풍부하므로 저녁 식사 후에 먹을 수 있는 좋은 수면 유도 음식입니다. 하지만 과식과 음주는 절대 피해야 합니다. 지나친 세포 건조는
숙면을 방해하므로 낮에 충분한 물을 마시고 잠들기 직전에는 목만 축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더불어 가식을 하게 되면 섭취한 고열량, 고지방 식사를 소화시키고 체내의 지방을 분해하기 위해 성장 호르몬이 빨리 소모되므로 절식을 하는 것이 필요하며 잠들기 전에 야식은 절대 금물입니다. 둘째, 성장 호르몬을 감소시키는 대표적인 생활 습관은 지나친 육식 기피입니다. 육식을 지나치게 많이 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단백질이 부족하면 호르몬의 재료가 결핍되는 거죠. 나이가 들수록 균형 잡힌 식단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셋째, 호르몬을 노화시키고 소모시키는 활성산소를 줄여야 하는데요. 활성산소는 단백질과 지질의 결합력을 약하게 하며 과산화지질 대사량을 떨어뜨려 혈관 내 과산화지질이 쌓이도록 해서 호르몬을 빨리 소진시킵니다. 활성산소를 잡는 황산화 물질로는 글루타치온, 페록시다제, 빌리루빈, 멜라토닌 등이 있으며 체내 항산화 요소는 20대를 정점으로 서서히 줄어들므로 30대부터는 황산화 물질을 외부로부터 섭취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황산화 물질과 성장 호르몬 생성의 재료가 풍부한 성장 호르몬 생성 음식을 적절하게 섭취하는 것이 노화를 막고 활력을 유지하는 지름길입니다. 성장 호르몬이 풍부한 음식으로는 현미, 통밀, 보리, 수수, 밤, 은행, 브로콜리, 새싹, 보리새싹, 수무새싹, 콩류, 생선, 고기, 달걀, 조개류, 견과류, 깨, 시금치와 당근, 호박, 표고버섯, 양송이버섯, 느타리버섯, 콩나물, 양배추, 해조류 등이 있으니 참고하셔서 골고루 잘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혈관 청소 호르몬 멜라토닌을 술술 분비되게. 특히 여름철이 지나고 나면 왠지 건망증이 더 심해지고 기억력이 감퇴했다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멜라토닌 호르몬의 균형이 깨어지기 때문입니다. 멜라토닌은 천연수면제로 더 많이 알려져 있지만 밤에 제대로 된 잠을 잘 때 분비되는 호르몬이죠. 즉 멜라토닌이 수면을 유도하기도 하지만 수면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멜라토닌이 분비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멜라토닌이 잘 분비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멜라토닌의 분비 조건은 밤다운 밤, 즉 어둠입니다. 멜라토닌은 낮에 햇빛을 받아서 송과선에서 생성되기 시작하다가 어두워야 밤으로 인지하고 분비가 시작됩니다. 둘째, 멜라토닌은 잠들기 2시간 전쯤 분비되기 시작하다가 잠이 들면 보통 자정 12시부터 새벽 2시까지 분비됩니다. 10시 이전에 잠자리에 드는 것이 좋은 것도 이 때문입니다. 셋째, 멜라토닌은 빛이 완벽히 차단되고 깊은 잠을 잘 때 최고조로 분비됩니다. 따라서 밤에 잠을 잘 때는 소음과 조명을 완벽히 제거해야 합니다. 머리맡에 스마트폰을 두거나 TV를 켜놓고 자는 것이야말로 빨리 늙는 지름길이죠. 전자기기에서 새어나오는 빛이 송과선의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멜라토닌의 잘 알려지지 않았던 특성 중에 하나는 바로 항산화 능력인데요. 멜라토닌은 스트레스가 많은 직장인이나 수험 공부에 시달리는 수험생들에게도 필수적인 호르몬인데 멜라토닌의 특별한 항산화 능력 때문이죠. 항산화 능력은 세포를 산화시키고 공격하는 활성산소가 다른 세포에 가서 달라붙지 못하게 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항산화 능력이 떨어지면 각종 바이러스 질병에 시달리게 되고 각종 혈관과 세포도 노화가 촉진됩니다. 멜라토닌 호르몬은 비타민 C, 비타민 E보다 더 강력한 항산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특히 항산화 활성도가 매우 높다고 알려진 비타민 E보다도 2배나 높은 활성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프랑스 마리키리 연구소에서 지에 멜라토닌을 주사했더니 노화가 지연되고 노화와 연관된 100개 유전자를 조절시켜 젊음을 유지하는 작용이 관찰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건강기능식품이나 비타민으로 섭취한 항산화제에 비해 멜라토닌은 호르몬이므로 세포막 통과가 쉽고 뇌세포와 혈관 사이를 자유자재로 오갈 수 있는 특징이 있어 신경세포의 보호효과가 탁월합니다. 멜라토닌은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서 아이들에게 잦은 바이러스 감염을 줄여주는 효과도 가지고 있습니다. 스위스의 한 연구진이 바이러스에 감염시킨 생쥐를 두 집단으로 나눠 스트레스가 많은 환경에 두었는데요. 한 집단은 멜라토닌을 투여하고 한 집단은 그냥 관찰하였습니다. 멜라토닌 주사를 맞지 않은 지집단은 92%가 사망하였으며 멜라토닌을 주사 맞은 지집단은 16%만 사망하고 84%는 생존하였습니다. 멜라토닌이 면역 기능을 향상시켜 생존율을 5배가량 높일 것이죠. 바나나와 파리에 많이 들어있는 트립토판이라고 하는 물질은 체내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을 활성화시켜서 신경을 안정시키고 수면에 도움을 주는 물질입니다. 파리는 트립토판 성분을 100g당 250mg 이상 함유하고 있는 식품입니다. 바나나는 신경을 안정시키는 마그네슘이 풍부하여 숙면을 도와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알려드린 두 호르몬의 중요성을 숙지하시고 잘 관리하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